자, 안녕하세요. 3주차 고전문법 특강 담당을 맡은 비버쌤입니다. 자, 요번 주부터는, 줌으로 녹화를 해서 지금 마지막 3주차를 올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교재 64페이지를 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재 64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자, 교재 64페이지를 피면 이렇게 근대 국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앞 시간까지 우리가 중세국어의 어떤 실전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오늘도 또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교과서나 교과서 외적으로 자주 다뤄지는 작품들은 선생님이 직접 분석을 다 할 겁니다. 근데 모든 그 지문 안에는 중세국어의 문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대국어의 문법도 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 구분을 정확히 잘라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먼저 근대국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미리 이렇게 근대국어 박스를 좀 피려고 했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근대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대국어의 어떤 주요 문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를 근대국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5세기나 우리가 16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자, 이 시기에는 임진왜란 후 평민의식이 성장하고 실학사상이 등장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우선 문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크게 의미를 안 둬도 됩니다. 자, 지금 이 주요 문법 용어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디귿과 티귿, 히읗과 쌍히읗이 이 계열 모음 앞에서 구개음 지읒 치읒 또는 시읒 쌍시읒으로 바뀌는 현상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구개음화. 구개음화가 그 전까지는 어땠죠? 그 전까지는 구개음화 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까지는 이렇게 경직 이렇게 쓰여졌던 것이 이제부터는 정직이라고 쓰여지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매번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모두가 글을 쓰는 모두가 이걸 맞춰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글과 말을 다 안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 전에 한글 맞춤법을 공부해 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문법적으로 완벽합니까? 우리도 지금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요. 그쵸?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요. 당시에 이 한글을 공부하던 사람들은 평민도 있었지만 대부분 양반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라에서 정해서 나가는 어떤 몇 가지 책 빼고는 대부분 문법적인 측면이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었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분명 혼란이 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국외음화가 쓰이지 않다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건 근대국어 시기 바로 17세기부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외음화 현상이 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도 경직이라고 쓰이는 그런 단어들은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항상 혼란이 있었다. 쓰이기 시작했다. 이 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순음, 미음, 비읍, 피읍 뒤에 의가 우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원순 모음화. 자, 당연히 원순 모음화는 그 전까지 똑같이 안 됐죠.
이제부터는 물이 아니고 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무조건 다 물이 된다는 게 아니고 물이라고 표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이라고 표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두 개가 하나의 작품에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보이면 원순 모음화가 된 단어가 보이면 이때부터는 근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옆에 얘는 경음화라고 나와 있네요. 얘는 된소리 되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꽃을 대부분 어떻게 씁니까? 곧, 곧 이렇게 쓰죠. 꽃이라는 걸.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곧골이 이렇게 된 것도 경음화가 되면서 꾀꼬리로 바뀐 거예요. 그쵸? 자, 이런 현상들. 이제부터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지읒이 쓰였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받침 지읒이 쓰인 건 팔종성도 아니고 실종성도 아닙니다. 그쵸? 자,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시죠.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마지막 4번. 근대국어 시기에 사용된 표기법 하나로 음소를 두 개의 음소로 분석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음소화라고 합니다. 재음소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치읓, 키역, 티귿, 피읍. 이런 애들은 현대국어에서 뭐였어요? 축약해서 나타나는 거센 발음이었죠. 거센 발음, 거센 발음. 이걸 반대로 이렇게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풀어준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높이가 나온다면 높이로 이 피읍이 비읍과 시읍으로 두 개로 갈라져서 표현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쵸? 자, 그러면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어, 가짜가 있어요. 같다 할 때 갓.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떻게 표기가 될까요? 가. 그 다음에 디귿. 그러고 뒤에 오는 말이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갓히가 됩니다. 갓히. 근데 근대국어라는 걸 생각하면은 디귿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죠? 시옷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재음 소화가 됐지만 어떻게 써야 돼요? 갓히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다가 지금 5번, 6번을 선생님이 적혔습니다. 5번. 지금 여기까지 4개 했죠? 중요한 표현법 2개가 안 적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이때부터 뭐가 쓰였다? 받침 칠종성이 쓰였다. 알고 있죠? 가느, 다란의 디귿이 빠지는 거죠. 다란, 물, 빵, 울, 시옷. 자,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이 시옷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만 주목을 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6번. 자, 그 다음에는 거듭적기가 쓰입니다. 다른 말로 중철이라고 하잖아요. 중철, 거듭적기. 그래서 우리가 물을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철이라고 하고 이걸 넘기면 무를 이렇게 되면은 연철이 되는 거고 자, 중철이면 2번 적는 거죠. 물을 이렇게 다들 아시죠? 여기까지. 그쵸? 자, 이 6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이 6가지는 정말 중요한데 자,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하나 잠깐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예를 하나 적어볼게요. 물, 및,
7. 자, 조금 이따 근대국어와 관련된 어떤 작품을 보면 자주 나오는 어떤 표현인데, 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걸 현대국어로 보면 어떻게 써요? 물, 밑, 을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전개되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여기 좀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과정을 본다면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이것으로 갔느냐.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뭐가 쓰인 겁니까? 이 6개 중에? 아, 실종성이 쓰였구나. 디귿, 티귿은 디귿이나 시옷으로 쓸 수 있는데, 아, 실종성이니까 디귿이 안 쓰이고 시옷이 쓰였구나. 근데 순서상 얘가 먼저 오면 안 됩니다. 시옷이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치읓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에 치읓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번이 뭐가 와야 돼요? 거듭적기가 와야 됩니다. 1번이 거듭적기가 와서 여기 티귿이고 여기도 티귿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아래아가 쓰였죠. 아래아는 아도 되지만 의도 되고 상황에 따라 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래아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티귿이 치읓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거듭적기가 우선 와야지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국외음화가 올 수 있는 거죠.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모음 이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국외음화가 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실종성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먼저 실종성이 오게 되면은 거듭적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 이따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서 중세국어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확인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핵심적으로 어디서 쓰인다고요? 근대국어에서 쓰이는 내용들이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중세국어에 쓰이는 내용도 나오지만 플러스 근대국어에 쓰이는 내용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중세예요, 근대예요? 당연히 근대겠죠. 당연히 근대겠죠. 중세국어에 쓰이던 것들은 쭉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써온 거고, 근대국어는 지금부터 새롭게 변화돼서 나온 거니까 근대국어를 말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조금 있다가 여기 64페이지는 다시 한번 와서 보기로 하고, 실전 문제랑 저번 시간에 말했던 훈민정음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훈민정음을 보지 않고 소학원회를 봤더니 학교 내신에서는 훈민정음을 하는데 한번 짚어줄 수 없느냐라는 문자들이 좀 와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음, 자, 지금 여기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를 펴보세요. 60페이지 훈민정음 본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쵸? 보이죠? 자,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필기를 좀 해왔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아마 정규 교재나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한 거죠. 그쵸? 정규 교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자, 선생님이 여기 쓴 것 중에 세종, 어제. 이 중에 지금 얘는 동국정운식이 아니죠. 이 종은 당연히 있는 거고
세, 제 이런 경우는 형식 종성이 쓰인 거죠. 형식적으로. 자, 이런 이음, 형식 정성은 뭐가 없습니까? 음가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가 쓰였어요? 여린 히읗이 쓰였습니다. 여린 히읗이 쓰이거나 또는 각자 병서가 쓰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동국 정원식 표기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의 발음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던 이상적 한자음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란 말씀이 좀 키워볼까요? 나 우선 그냥 보죠 뭐. 자, 나란 말씀이 이 시옷은 뭐가 돼요? 의.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된다고 그랬죠.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에는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의가 있고, 의가 있고, 시옷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시옷에는 무정명사가 되고 높임 표현이 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유정명사가 되고 기억나죠? 자, 그러면 나라니까 뭐가 됩니까? 무정명사가 되겠죠. 그쵸? 자, 다시 말씀이 여기에는 뭐가 왔어요? 주격조사? 이가 온 거죠. 이. 주격조사도 당연히 이, 그리고 영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는 거 알고 있죠? 기억나죠? 나죠? 왜냐면 밑에 받침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음, 자음이었는데 연철돼서 넘어온 형태죠.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의미 축소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란 건 그 당시에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해석본을 보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의 말씀은 말 중에서도 높임법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죠. 그쵸? 그 옆에 보면은 나란 말싸미를 지금 성조에 따라서 성조는 옆에 쓰인 방점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건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이 밑으로 내리는 입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입성, 입성, 입성은 받침을 보고 판단한다. 받침이 이렇게 돼 있네요. 종성, 기역, 디귿, 비읍, 시으실 때 입성이다. 나머지는 점 하나냐, 두 개냐, 없냐에 따라서 낮게, 높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중국에 애라고 돼 있지만 해석본엔 뭐라고 돼 있어요? 중국 과저.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 중국과 달라니까 여기는 원래 리을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활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리을 이응으로 했다 이거죠. 15세기에는 리을 이응으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소학원에 배웠죠. 그때가 16세기인데 16세기는 리을형이니까 아마 거기 갔으면 달라라고 쓰였겠죠. 달라라고 쓰였겠죠. 이해되죠? 자, 기본형을 나누자면 다르다 플러스 아가 되는 겁니다. 자, 달라서니까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볼 수 있죠. 종속적 연결어미. 자, 문자 한자와 와로 뭐뭐와 공동부사격 조사고 서로 사마띠 서로는 론데 으라고 쓴 거 보니까 지금 뭘 맞춰주기 위해서 모음 조화를 맞춰주기 위해 이렇게 쓴 것 같고 자 여기 사맛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지금 치읓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 훈민정음인데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보다 먼저 쓰였던 게 뭡니까? 종성부형 초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몇 종성이고 8종성이고 그러니까 그 기본형을 토대로 보면은 원래 치읓이 쓰여야 되는 건데 여기 시옷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몇 종성이다? 8종성을 썼다. 사마디 통하지 통하다라는 뜻이니까 통하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D로 온 걸 보니까 국외음화가 안 되네요. 아니할세 아니하다에다가 리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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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런 전차로 까닭으로
어리석은, 자, 요즘에는 어리다는 건 나이가 어린 걸로 쓰이기 때문에 어리석다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이동된 거죠. 백성이 니르고저. 자, 이르고자 하여도, 이르고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은 거고요. 맞죠? 앞말에 니 또는 리을이 오는 걸 꺼리는 걸 두음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지금 현대 국어는 두음 법칙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르고자라고 쓰입니다. 자, 여기 밑에 썼습니다. 자, 이르고저인데 고자라고 썼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차라리 고자가 지금이 모음 조화가 더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가 오, 여 이렇게 됐으니까 모음 조화가 안 돼 있고 아직 단모음화가 안 됐네요. 어로 쓰여지지 않고 여로 쓰였으니까 맞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홀배이셔도 그랬습니다. 할 바가 있어도 항상 해석본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띄어쓰기도 한 다음에 우리 이 바를 뭐라고 합니까? 이 바는 의존 명사라고 하죠. 그쵸?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럼 밑에 받침이 리을 히읗이 있어요. 그쵸? 원래는 여기는 뭘로 쓰여져야 돼요? 뭐뭐, 할, 바, 가 있어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얘를 묶어서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시 말해서 얘, 이 얘가 지금 주격조사 가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여긴 띄어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발음이 어떻게 나요? 할 바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하다라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오, 선어말 어미 오. 저번 시간에 선어말 어미 오 공부했죠? 기억나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우리는 지금 니은 이렇게만 쓰는데 여기는 리을 그러고 뭐가 쓰였어요? 여린 히읗이 쓰였네요. 그쵸? 바, 의존명사, 주격조사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여린 히읗, 받침의 여린 히읗은 된소리 부호로 쓰였다. 홀배가 발음상 홀배가 되기 때문에 된소리 부호면서 밑에도 같이 볼게요. 자, 얘는 좀 이따 볼 건데 미리 좀 가서 본다면 할 놈이에요. 할 놈이. 이럴 때는 여기를 꼭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절음부호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 할 놈이 이렇게 띄어 써야지 이걸 할 놈이 이런 식으로 붙여 써서는 안 된다. 절음부호의 역할을 한다. 뭐가? 여린 히읗이 받침에 쓰이면 된소리부호의 역할도 하지만 절음부호의 역할도 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걸 모두 다 익혀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나 아니면 수능 문제에서 보기에서 주어지면 그때 기억이 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 여기 또 중요하죠. 제라는 건 저 플러스 이에요. 자, 자기의 이런 뜻이죠.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이건 대명사고 저는 이는 뭐가 돼요? 관형격. 그러니까 형태보다는 어디에 맞춰진 거예요? 해석에 맞춰진다. 현대 해석에 뜻을 자 이거는 딴 게 아니고 합용명사가 쓰였고 연철됐고 싫어는 원래는 싫다라는 의미에서 온 건데 뭐 거기까지 갈 거 없고 싫어는 부사로 능히 뜻을 마음대로 펴지 자 D라고 썼으니까 국외음화 안 됐고 못 할 놈이 하면서 아까 전에 요 할과 관련해서 절음부호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여기 그러니까 무조건 띄고 이렇게 꾸며준다 이거죠.
놈이 하니라. 이때 하다는 많다 이겁니다. 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 라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라를 쓰면 명령형이지만 이 당시에는 뭐였다? 평서형 종결어미다. 평서형 종결어미.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아래야 하로 쓰였을 때는 진짜 하다. 두라는 의미로 쓰인다. 알겠죠? 자, 다시 내 일을 위하여.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요거 뭐라고 했죠? 한자가 있는데 밑에 위자가 안 하고 윙이 왔어요. 당연히 윙으로 읽진 않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식 종성. 다시 말해서 동국 정운식 표기. 기억나죠? 하야, 위하연대. 당연히 왜 야가 왔겠어요? 모음조화 맞춰주기 위해서 그랬고, 어여삐, 의미 이동, 여기 보면 다 압니다. 너겨, 그렇게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두음 법칙이 안 됐다라는 거. 새로, 스물, 자, 미음을 이렇게 썼죠. 스물, 원순 모음화가 안 된 겁니다. 아까 공부했죠. 원순 모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건 근대 국어부터라고. 여덟 자를, 자, 당연히 이거 각저병조도 쓰이고 각자병서 쌍지읒,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모두 쓰였어요. 형식 종성도 쓰였으니까 동국정운식이죠. 그쵸? 맹가노니, 만드노니 그랬어요. 얘를 한번 풀이해 볼게요. 맹, 글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은 밑으로 좀 내릴까요? 항상 볼 때는 뭘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우리 현대 국어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맹글다를 보기 전에 얘를 봐야죠. 만들다죠. 만들다. 그쵸? 기본형이 만들입니다. 만들. 만들다인데 옆에 어떤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서 리을이 탈락하거나 이러기도 하죠. 불규칙이라는 거 배웠어요.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원래 기본형은 맹글다예요. 맹글다. 근데 여기는 지금 맹가논이 이렇게 썼죠. 그러면 맹글다 플러스 나 플러스 선어말 어미 오 플러스 니. 지금 니가 뭔지 나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가진 않을게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공부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는 선어말 어미 배운 오만 확인을 잘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 오는 언제 쓰인다? 1인칭일 때 쓰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오가 쓰였기 때문에 1인칭이 맞는 거고, 혹시라도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쓰였다고 쳐보세요.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쓰였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 오가 없겠죠. 오가 없으니까 맹가, 오가 없으니까 노가 아니고 뭐야? 나니 이렇게 쓰이겠죠. 맹가 나니 이렇게 쓰이겠죠. 자, 여기는 지금 어미가 붙으면서 받침 리을이 탈락한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과 같은 거죠. 어미가 오면서 받침이 탈락했다. 이해되죠? 자, 사람마다 하여금 그랬어요. 자, 하여금 할 때 여기 안 보이던 빵빵 두 자가 왔습니다. 그쵸? 이거는 원래는 보면은 밑에 보세요. 하이여입니다. 하이여. 그래서 이거 동음 이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를 탈락한 형태로 만든 거고요. 실제 발음이 아닌 구성상의 특수 글자고, 나중에 좀 더 들어가면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건 사동에 쓰이는 겁니다. 사동. 하여금, 그렇게 하여. 수의, 쉽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간이 10이었겠죠.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넘어갔죠. 그랬다가 뭐가 됩니까? 수2가 됩니다. 왜 여기 2가 빠졌어요? 당연히 동음이니까 탈락시켰겠죠. 그쵸? 지금 우리말에서도 우리말을 잠깐 보세요. 우리 가난하다 아니면은 모과 아니면 서어서 이런 걸 보면 우리 국어에서도 어때요? 자, 우리 국어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게 갓난이에요. 니은, 니은이 지금 겹쳐지니까 얘 지금 탈락시킨 거죠. 모과도 못 구합니다. 탈락시킨 거죠. 서어서 이렇게 안 하죠. 어니까 탈락시켜서 거기 서서 뭐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음이 동음이 오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음이 오면 탈락이 된다. 수, 이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붙어서 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익혀 두음법칙 안 됐다. 기본형을 보면 닉다, 닉다, 익히다, 이렇게 가서 여기는 연철로 넘어오면서 겨가 된 거겠죠. 이 어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되면서 축약도 들어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니 겨는 닉 플러스 이 플러스 어니까 그렇게 익히게 하여 이랬어요. 익히게 하여 그러면 이 이는 사동이겠죠. 그쵸? 날로 쓰메 자 이거 많이 했을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쓰다죠. 쓰다. 그래 쓰메 기본형 쓰다에 뭘 맞춰주기 위해서 모음 조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명사형 어미 옴이나 움이 왔는데 여기는 으니까 움이 왔다. 쓰메 처속격 부사 애가 왔고 그래서 모음 조화는 잘 지켜졌다. 편, 안, 귀 원래 이건 귀죠. 자 여기 써져 놨네요. 자 귀인데 편, 안, 하다 할 때 옆에 히읗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퀴가 된 거겠죠. 자, 이 귀는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고저 할. 자, 딱 보니까 어때요? 밑에 관형사형 어미 또 왔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음 부호 할 따름이니라. 여기서는 근데 절음 부호만 되고 된소리 부호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건 원래부터 따니까. 그쵸? 원래부터 따예요. 자, 여기 합용병서 따름. 근데 옆으로 넘어가서 뭐가 됩니까? 연철이 됐고 이 이는 뭐예요? 서술격 조사죠. 조사 이다. 알죠? 현대국어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 이니라 이렇게 간 거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따름 의존명사 이 서술격 조사 니라 할 때 라는 아까 평소형 정결어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우리 정규 교재에서 수업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빠르게 중요한 것들만 봤는데 아마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은 지금 따라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좀 이해를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만 또 하고 갈게요. 예를 보세요. 내 일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는 지금 뭐라고 하면 되죠? 해석본에 뭐라고 돼 있죠? 자, 해석본을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내가
내 일을 위하여 어,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이거죠. 맞나요? 맞죠? 내가입니다. 내가. 어? 그러면 해석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해석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때 2는 뭐가 돼요? 내 가잖아요. 가. 주격조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그 기본적인 문법에 목매이지 않더라도 해석본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좀 보세요. 우리가 요번에 그 특강을 하면서 다른 수업과 좀 차별성을 둔다고 한다면 많은 작품들을 좀 보거나 아니면 실전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도 문제지만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이나 이런 데서 잘 다뤄지는 작품들이 나오는 부분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석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조금 키워서 볼까요? 자, 잘 보이죠? 이 정도면. 자, 이런 상태에서 잠깐 볼게요. 얘는 지금 용비어 첨가에 나오는 2장이에요. 이 2장이 아마 교과서에 많이 걸려있는 작품 중에 하나고 특히 그러고 여기는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게 몇 작품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작품들이 너무 여러 가지 문법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교과서상으로 가르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 작품들만 매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이 용비어천가 2장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보세요. 자, 지금 여긴 현대어 풀이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뿌리가 깊은 이겁니다. 뿌리가 깊은. 그러니까 불휘에서 이 휘는 마지막이 이로 끝났죠.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영 형태로 가가 온 거고 깊은 깊은 나무는 자 요거 저번 시간에 했죠. 이거 형태가 지금 어떻게 생긴 겁니까? 원래는 모음조에 맞춰서 나무를 나무라고 하는데 뒤에 조사가 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조사 은 때문에 형태가 어떻게 온 거예요? 남, 기역 이 형태로 온 거죠. 그래서 뒤에 은이 오니까 옆으로 넘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자 받침이 미음이죠. 요거랑 같이 연결을 했어요. 가라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둘 다 뭐예요? 부사격 조사가 되죠. 아니 멜세 안 움직이다 위다 여기 동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다가 되는 거고 자, 동사는 뭐가 돼요? 미다가 되는 거고 여기 리을세 종속적 연결음이 리을세가 온 거죠. 아니 움직임으로 곧 여기 곧은 밑에 보세요. 꽃이죠. 그러면 여기 받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용비어 첨가는 뭘로 쓰여졌다? 종성부용 초성으로 쓰여졌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곧 여기는 종성부용 초성으로 쓰여졌다. 이거고 교코는 밑에 보세요. 조커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코가 되려면 받침이 히읗이 왔을 거고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취약이 됐겠구나. 얘는 지금 국외음화가 안 된 상태고 단모음화도 안 돼서 듀라고 쓰여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조라고 쓰여지면 어떻게 되지? 의미상 완전하게 다르구나. 깨끗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름, 열매래요.
여름은 열매. 그 당시에 진짜 여름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여름은 열매예요. 그래서 기본형이 열다고, 열다. 뒤에 명사, 전미사, 음이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어쩔 수 없이 현대국어 문법 잠깐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거 워낙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옴과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는 명사 엄이라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왜 접사예요? 얘는 지금 보세요. 열매라는 단어로 아예 명사로 바뀌었죠. 그쵸? 자, 아마 현대국어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다 한번 좀 적어 드릴게요. 현대국어 문법을 좀 적어 볼게요. 자, 웃음을, 웃음, 웃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완벽한 명사입니까? 얘죠. 왜요? 이 미음은 접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접사만이 뭘 바꿀 수 있어요? 품사를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아직 서술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웃다라는 서술형. 그래서 명사화 시키긴 했지만 얘는 엄입니다. 품사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얘는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얘를 어떻게 아나요?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뭐 이런다면 여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기다 넣어보는 겁니다. 얘는 지금 명사라고 한다면 명사를 꾸며준 애는 뭡니까? 관형어죠. 관형사, 관형어. 여기다가 귀여운 웃음을 여기는 지금 서술 기능을 갖고 있다면 서술 기능, 명사가 아니고 앞에 뭐가 와야 됩니까? 부사가 와야 되죠. 자주 웃음. 아니면 예쁘게 웃음. 이해되죠? 얘를 바꿔보세요. 자주 웃음을 귀여운 웃음 돼요? 안 되죠? 귀여운 웃음을 자주 웃음, 귀여운 웃음을 예쁘게 웃음,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잖아요. 자, 다른 게 아닙니다. 현대국어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접사가 나오게 되면은 품사를 바꾸고 이건 정확히 명사로 바뀐 거다. 원래는 기본형이 웃다잖아요. 이제 웃음이라는 명사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도 똑같아요. 왜 얘를 전미사라고 했냐? 이거는 완벽하게 뭐가 됐습니까? 열매라는 명사로 품사가 바뀐 거죠. 이해됐죠? 자, 열다의 열입니다. 하나니 샘이 깊은 연철된 거 보이죠? 샘이 깊은 물은 원수 모으면 안 됐고 가뭄이라는 뜻이고 아니 그 질세 지금 여기는 통사 구조가 비슷하네요. 그츠 플러스 리을세 내희는 어때요? 밑에 보면 내가 이루어져 이거죠. 내가 이루어져. 그러면 여기 인데 주격조사 이가 온 건데 희가 왜 왔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종성체언. 기억나죠? 종성체언 히읗입니다. 이르다, 이러, 바다로 간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자, 우선은 잘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그래도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은 밑에 좀 같이 보세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불휘, 여름, 곧, 현대국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중세국어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같지만 어휘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뿌리인데 불휘, 열매인데 여름. 의미는 같은 거잖아요. 여름이 열매지고, 곧이 꽃이고. 맞죠? 자, 2번.
중세국어에서 국외음화 현상이 적용되지 않았던 어휘가 현대국어에서는 적용돼서 지읒이 됐다. 맞죠? 자, 중세국어의 어휘가 뜻하는 의미가 현대국어에 와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이동됐다. 하나니 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많은 이가 쓰였어요. 많은 이가 쓰였어요. 지금 여기는 말이 지금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니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따졌을 때 그 당시에 하다라면 이 하다라면 지금의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다는 많다라는 의미니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하다는 없습니다. 아예 없는 단어입니다. 차라리 이 하가 왔으면 의미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 많다라는 의미가 왔으니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게 쓰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의미 이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밑에 중세국어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던 모음조화 현상이 자, 땡땡 아 매면 땡 자, 모음조화 양성으로 잘 지켜졌죠. 근데 여기 혼란해졌다. 맞네요. 중세국어에서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받침을 이어 적었으나 자, 모음이 오면은 연결해서 이어 적었겠죠. 현대국어에서는 이어 적지 않는다. 지금 여기 보면 다 분철됐네요. 그쵸?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까지만 풀고서는 다음 녹화로 가겠습니다. 자, 가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요거는 좀 전에 배웠던 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소학원에 두 가지가 같이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서 1번 볼게요. 자, 1번을 보면은 중기계의 애와 자, 이 애는 뭐였어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후세예. 여기는 애죠. 그냥. 여긴 그냥 애니까 뭐예요? 부사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인데 둘 다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 부사가 되고 이거는 비교죠. 누구와라고 하는 비교 부사고 여기는 처소 부사입니다. 분명 다른 겁니다. 기능을 고려할 때 얘는 애 이 형태이다. 자, 이 형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가 쓰일 때도 있고 가가 쓰일 때도 있고 을이 쓰일 때도 있고 르이 쓰일 때도 있고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기능이 이 기능이 아예 다른 거죠, 서로. 기능 자체가 하나는 장소, 하나는 비교니까 아예 달라서 이 형태라고 말할 수 없는 거네요. 이건 답이 1번이네요. 바로 나오네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오늘날 각각 표지와 현적해로 표기되는 표디와 현덕해는 자, 왜 현적해라고 현대국어에서 그래요? 현저, 하계였겠죠. 근데 이거 탈락하고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붙은 형태죠. 그러니까 현덕해 이해되죠? 국외음화 이전의 표기라고 할 수 있고. 자, 맞네요. 수이와 비교할 때 받자운의 수경음 비읍이 탈락했다. 그쵸? 여기 분명 이렇게 즙이 나와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순경음 비읍이 사라진 형태죠. 수매와 달리 비르소미오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얘는 지켜졌고 여기는 중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자 여기를 보면 오네요. 오. 안 지켜졌죠. 따름이니라와 마침이니라 끊어졌기와의 방식이
적용됐고 있군. 왜? 달리. 여기는 따름인데 이 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존명사였죠. 넘어가고 여기는 마침 안 넘어갔죠. 끊어적기가 쓰인 거 맞네요. 답 1번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우선은 뒤로 좀 더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뒤에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도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서도 가끔 잘 나오는 작품이라서 좀 연결을 해놨는데 잠깐 수업을 중지하고 두 번째 수업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